오늘 제목은 우리 포럼 팀장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그대로 받아서 하면서 그럼 말씀을 어느 말씀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역시 가장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으로 받고 싶어서 주제 성경 말씀을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리고 추가로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절세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세무관리를 했을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제목 속에 한번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세와 그럼 탈세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능을 하겠는가, 혹시 그 모두가 탈세를 하면서 절세로 하는다고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되게 이런 경우가 가끔 들어보긴 합니다. 나는 완전 투명하게 경영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곧 이렇게 받고 싶습니다. 율법으로 의에 이르는 것 같다. 그만큼 저는 어렵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투명하다. 그리고 또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의도적인 탈세는 하지 않았다. 탈법은 하지 않았다. 저는 이런 정도가 투명 경영의 어떤 목표로 삼고 있는, 투명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개 보면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나는 정말 세금 많이 낸다. 그 다음에 세금 때문에 사업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직장인은 유리지간이다. 그리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두가 세무조사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했을 때 수익을 안 당하는 회사가 있는 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 전체 이렇게 세금을 자기는 많이 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전체 수입에 대해서 세금 부담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각각을 계산하면 놀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지주회사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효세율이, 그러니까 법인세 부담액이 세전이익의 몇 %인가 봤더니 삼성전자가 약 25%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올해 실적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약 8% 정도 됩니다. 그리고 SK 지주회사가 한 21.3%.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탑 클래스로 보는 그 회사가. 실제로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삼성전자 같은 세액 공제만 해서 얼마인지 모르시죠? 삼성전자는 3조 4,207억 정도 되고요. 현대자동차가 3,242억 정도 되고 SK지주가 467억인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액 공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효세율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매출액 대비가 아닙니다. 세전 이익 대비입니다. 그리고 조세는 아시다시피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뭐 이 사람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세금을 더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 몇 %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제일 높다고 하는 세율이 50%입니다. 상속 증여세 정도. 그래 과세 표준이 30억이 넘었을 때. 그리고 양도소득세 흔히 접하는, 여러분들이 소득세 접하는 게 요즘 최고 세율이 45%, 그래서 지방소득세 합치면 약 49.5%, 거의 50% 육박합니다. 이게 최고 세율입니다. 근데 다만 이 모든 대부분의 세율은 우리나라는 누진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50%는 아니고요.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것만 5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진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 그렇다 해도 우리가 한번 절세의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여러 가지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그 대표이사 되시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시겠지만 마음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진 만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문가와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어려움 마시고요. 전문가가 늘 돈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고요. 그 대신 여러분들 전문가하고 친하게 지낼 때는 비교는 하지 마십시오. 얘한테 들었더니 이런 거는 되게 전문가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법률로 전문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세율이 동일합니다. 다만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를 과정에서 뭘 하나 좀 더 생각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자문을 받으시거나 도움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괜히 이쪽에서 세금이 갑자기 달라지니까 세율이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는 법률주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전적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만큼 혜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발생 전에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컨설팅까지는 아니어도 계획 단계에서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으시는 것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때는 자문을 받을 때는 좀 더 정확한 자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보고 아파트 팔았는데 세금 얼마입니까? 하면 저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고 집이 몇 채고 어디에 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라 해서 맞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재산세제라고 하는 양도, 상속, 증여 이거는 완벽하게 동일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문가하고 친하실 필요도 아무한테나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하고 친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자료를 해서 답변을 듣고 나서 그게 전체 인양 해가지고 여기저기 비교하시면 다음에 그분들은 전문가가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무적인 준비를 한번 가보면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걸 하는 게 아마 조금 준비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출금 법인통장, 개인 같은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시는 게 분명히 나중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분명한 자금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가지급만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고 가수분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무상에서는. 그래서 자세하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좀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상 증빙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준비하실 게 서류상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 인정 못 받습니다. 현금상 그리고 현금 거래는 100%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 거래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세금 내겠다는 의지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설사 과정 중에 서류 입증이 조금 부족해도 현금 거래로 완벽하면 오히려 세금에서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는 분명히 하시거든요.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지출했을 증빙을 좀 그때그때 갖춰라. 왜냐하면 있는 증빙 중에 우리 필요 없는 증빙은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증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세무는 현재 바로 일어날 그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과거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과거 걸 하게 됩니다. 과거 자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철저하게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세법에서 허용되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예만 제가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별로 세무대리인과 이게 친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임원 퇴직금 같은 퇴직금 규정을 좀 사전에 해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다. 그리고 현재는 2배인데 과거에 소급하면 여러 배까지 할 수 있고 3배, 2배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잘 이용해서 물론 자금의 여유가 있으셔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의외로 그 채권 관리를 잘 못하시는데 채권 관리는 그때그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증빙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반드시 DB형이나 DC형으로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셔야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DC형이나 DB형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그 경영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선택하시든 협의해 선택하시면 좋고 또 미리미리 그렇게 좀 하시면 자금 측면에서도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 이런 제도들을 세무 전문가하고 좀 협의해서 좀 활용하시면 좋고요. 다만 이 부분은 사후 관리가 대부분 일어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좀 협의하시는 게 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출 증명은 적격 증빙으로 갖추셔야 됩니다. 여기서 적격 증빙이라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가산세를 각오한다면 금융계좌를 이용한 거는 증빙으로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챙기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고관리 철저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큰 회사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회사들은 재고 가지고 손익을 조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입금도 쓰고 금융기관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재고는 올해 줄여놨으면 내년에 그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 해에 보면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연속해서 보면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라고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저도 모르는 국고 이렇게 지원받는 제도가 우리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본인이 서치도 하고 본인 업종하고 이게 검토해서 해당이 된다면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코로나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혜택은 자금 측면에서 그렇고 어려울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8번째, 이 부분은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간과하기 쉬울 수도 있는 거래고 이미 관리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세당국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거래이고 색안경을 끼고 볼 가능성이 큰 그 거래들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 꼭 해야 된다면 제3자하고 동일한 거래라고 하는 걸 증빙을 갖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왕복 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왕복 거래 알죠? 매출도 하고 매입도 하고 이런 거래들 같은 특수관계니까 이거는 안 하는 게 절대적으로 안 하는 게 좋고요. 일반 거래를 하는 게 가장 그나마 가능하고요. 근데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왕복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왕복 거래 하게 대한 그때 할 때 그 사유를 타당하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안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실무 사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 실무 사례는 어떤 회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직접 꽤 큰 회사입니다. 자산 규모로는 한 1,500억 정도 되고요. 매출로도 한 1,000억이 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익도 많이 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 부인께서 부사장 직함으로 상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근무 공간도 있습니다. 부사장실로. 그다음에 업무 내용은 여기 있는 대로 담당자가 이제 경영지원 총괄 업무를 한다. 그리고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결제를 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근데 실제는 어떠냐? 상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식상 업무 대행에 대한 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실을 구성원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지원본부 또는 관리부 이쪽 관리 쪽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이런 걸 때 세금을 아껴서 차량을 리스로 구입해라, 고가차를 구입해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다 필요 없는 얘기들입니다. 세금 혜택도 안 되고요, 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실무 사례에서 과세당국에서는 어떻게 했냐, 실질 세무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정기조사하기를 한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법인에 대해서는 부사장 관련 비용 모두를 송금 부인했습니다. 이제 부사장이 급여로 받아서 세금 냈으니까 그거는 오케이인데 법인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기타 복리후생 비용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사장님으로 인한 비용들 다 부인하고 회사는 회사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게 되죠. 그리고 개인한테는 상해처분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용 차량 관련 비용 전체 부인합니다. 그리고 부사장님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구입 대금 자체를 상해처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가지입금, 상해처분 안 한다면 이렇게 되고, 그 뒤에 부사장실 같은 이런 임차료랄지 이런 비용들을 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부사장한테 개인으로 상여로 갔던 부분은 소득세를 냈으니까 놔두는데 그 외의 비용은 법인은 비용 부인하고 개인한테는 상해처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무조사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법인세는 부담하겠는데 그 대표이사나 임원들한테 상해처분 됐을 때 이 소득세 부담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요 예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는 규모도 아닌데 이런 해당도 안 되는 얘기 왜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곧바로 해당되는 내용들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토론 질문은 이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몇 분 정도 하면 되나요? 한 25분? 20분 정도. 예. 원래 조금 시간이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 20분 정도 하시고 잠깐 마무리 제가 다시 한번 하고 우리 제 발제 순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별로 그럼 잠깐 나눠주시죠. 어쨌든 이게 세무 문제는 이렇게 잠깐 20분에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워낙 세법의 범위도 높고 또 구별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친하게 지내되 전문가들 전적으로 의뢰하고 있다라고 해서 만족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진 만큼 하여튼 혜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론이 있습니다. 세무의 리스크 제로는 없다. 자기가 관심 갖고 노력한 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마무리하면서 불효한 청지기의 교훈을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효한 청지기가
목사님 계신 데서 성경 말씀 나누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긴 하지만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세상의 재물을 표현한 것 같고요. 이게 자기의 장래에서 이런 우리도 이런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킹덤 커뮤니티 경영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 규모의 크고 작음은 있고 뭐 이익 손해 이런 규모는 있겠지만 킹덤 커뮤니티 자처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원로로 사용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자세로 늘 청직이라는 걸 되뇌일 수 있는 청직이는 자기가 주인 아니잖아요. 저의 고백입니다. 늘 청직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돌아오면 청직이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마무리 삼아 오늘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